고스트 스토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는 2055년이었습니다. 카트만두는 지금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레시는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마이티가르 길을 통해 바네슈아르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국립무용단에서 일을 했었다. 아름다운 청년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는 것은 유혹적입니다. 소녀들은 그를 보면 미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는 오늘 조금 늦었다. 오늘은 보피 셔첸이 쓴 희곡검 맥머사이 앤드호 맨치가 상연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시간은 9시였다. 그는 메이타이어까지 그의 친구 키런과 함께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키런의 집이 바버메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 차량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레시는 어두운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살짝 보였다. 추운 날씨와 황량한 도로. 그는 홀로 길을 걷고 있었다. 그가 베인소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장밋빛 입술, 너덜너덜한 옷으로 뒤덮인 가슴, 창백한 피부를 보는 것이 유혹적이었다. 수레시도 똑같이 잘생겼다. 수레시는 그 소녀를 보고 약간 긴장한다. 이 아름다운 소녀는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수레시가 끼어듭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취를 넘어서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는 이 망설임이 아름다운 젊은 리드를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밤에 혼자 서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레시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레디는 소레시를 보고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올 수 없었다. 수레시의 환한 모습을 보면 용기가 조금 더 커집니다. 이 어두운 밤에 이 소녀는 두렵지 않은데 내가 왜 소년이어야 합니까?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슈레시가 가까이 다가갔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레시가 소녀의 옆을 지나가려 할 때 소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멈췄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수라시는 용기를 내서 뒤돌아본다. 소녀는 소레시로 이동합니다. 문제 없으시면 같이 가도 될까요? 수레시는 딜레머에 빠진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녀는 다시 말합니다. 특히 시나만갈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겁이 나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수레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말한다. 펩시콜라. 소녀는 그렇다면 틴쿠네까지 함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소레시와 소녀는 계속 나아갑니다. 둘 다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레시는 침묵을 깨고 당신이 그렇게 늦은 밤에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 소녀로서 소레시는 이미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이 결코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틴쿠네에 도달했습니다. 소녀는 고맙다며 내가 오지 않았다면 이 길을 걷기가 두려웠을 텐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수레시는 그저 웃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녀는 길을 떠났다. 수레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소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소녀를 찾고 수레시는 그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저 여자애는 누구야? 그녀는 어디에 삽니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못했다. 그는 같은 것을 가지고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오늘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 소녀에 대한 기억만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를 생각하면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수레쉬는 집에 갈 때 같은 여자를 한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가는 것을 미루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조금 늦었다. 오늘은 심지어 키란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키란은 일찍 집에 갔다. 도중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오늘 말할 그의 생각.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소녀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수레쉬는 소녀에게 다가간다. 소녀도 웃는다. 우리는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소녀는 말한다. 그는 그가 인정합니다. 둘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걷는다. 소레쉬와 그 소녀는 밤에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레쉬는 소녀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소레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어느 날 밤 소레쉬는 소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매력적인 몸매와 풋풋한 소녀 감성이 고독하게 방에 들어선 뒤 둘 다 탐욕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둘은 많은 섹스를 했다. 수레쉬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곳에 있는 소녀를 보지 못했다. 호기심이 그의 마음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갔을까? 이러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수레쉬는 아침을 먹고 사무실로 떠났다.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이 그의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수레쉬는 그 여자를 만나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같은 여자를 만난다. 수레쉬는 하루 종일 궁금증을 소녀 앞에 둔다. 소녀는 당신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고 대답합니다. 의문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말없이 갔다. 소레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수레쉬에게 최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켈론도 베이시라고 부르는 최면술사는 누구였습니까? 오늘도 둘 다 수레쉬에 간다. 이제 두 사람은 때때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소녀는 아침에 사라졌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옵니다. 수레쉬는 나날이 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얼굴의 남자를 보고 그는 기가 막혔다. 소레쉬의 이웃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시누이가 독신으로 식단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시작한다. 소레쉬는 그녀에게 식사가 정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의 시누이는 수레쉬에게 결혼을 권하고 수레쉬는 항상 그와 함께 있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한다. 며느리는 슈레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많은 날들에서 밤에 아무도 없이 집에 도착합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슈레쉬는 놀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말한다. 이제 시누이는 자신이 유령이라고 확신하지만 소레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수레쉬가 한 일을 의심할 만한 곳을 찾아 수레쉬를 박타푸르에 있는 바이디아로 데려갑니다. 그 소녀는 버진걸의 요정 키치칸디다. 힌두교에 따르면 처녀성을 잃지 않고 죽는 소녀는 키칸디가 된다. 그녀는 항상 어떤 종류의 남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소레쉬는 그녀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소레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디아는 소레쉬에게 홀리쌀을 주고 그 소녀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의 몸에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수레쉬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운 소녀가 키칸디로 변한다. 수레쉬의 숨이 가쁘다.
캐치캔디는 소레시가 그녀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소레시는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이 들어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수레쉬도 죽습니다. 친구 여러분, 당신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활동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